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먼저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한 9천만 원 정도가 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직 의원, 대의원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가 연루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요. 사실 좀 그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우리 민주주의 정치가 좀 미숙했을 때 강목 전당대, 그다음에 뭐 돈봉투 살푸라고 하는 좀 후진적인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 바로 2년 전에 그것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저런 다량의 돈봉투가 배포되고 살포됐다고 하니 일단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 사건이 사실은 전당대회 관련돼서 한두 명과 연루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여기저기 다량으로 살포가 되고 배포가 됐기 때문에 연관된 국회의원들, 그 연관된 대의원들 이런 사람들 따져보면 수십 명이 넘는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법상으로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수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 몸통과 그 격까지까지 다 확인해 본다면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좀 이런 말씀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몇십 명이 연루돼 가지고 이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정당성, 민주당의 정통성, 과거 2002년인가요? 당시 한나라당이 그 대선 자금 차떼기로 받아서 그게 드러나 가지고 당이 완전히 이 당면까지 바꾸면서 사실 거의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민주당으로서는 큰 실현과 지금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녹취 내용을 보면 돈을 뭐 만들고 건네는 정황이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뭐 현역 의원들 뭐 지역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짜깁기 해서 붙여가지고 조금 오해를 불렀다, 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도 이거를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뭐 여러 언론 보도 저녁에 지금 밤에 나온 거 보면은 아예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실명을 안 했지만 아예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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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명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검찰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환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은 이게 6천만 원은 300만 원씩 의원들 그러면 20명인데 이게 20번인데 이게 중복됐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도 최소 10명 이상한테 지금 전달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의원한테는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니까 60여 명. 뭐 그것도 중복된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수십 명.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뭐 당사자는 또 부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할 테고 이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중앙당 그리고 이제 뭐 지역구 이제 사무실 뭐 이거 매일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명씩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거의 쑥대밭이 될 거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런 뭐 이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건네진 시점도 녹취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직전. 자, 이 점도 좀 주목이 되는데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죠. 정치 기획 수사라는 두 사람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입장문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녹취록 나온 거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 입장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뭐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입장문으로 다 밝혔고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네. 두 분 모두 이 뭐 정치 탄압, 기획 수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녹취 속에 담겨 있는 본인들 그 발언에 대한 해명은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가 오해고 뭐 그 전에 이제 했던 해명들이 뭐가 기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시작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박모 씨가 근데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가. 돈을 그 9억 8천만 원을 준 사람 그리고 명품백을 여러 개 준 사람이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이제 이게 신고 접수가 돼 고발이 돼 고소가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뻗치면서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과거 휴대폰에 있는 3만 개의 음성 파일 그 중에서 좀 유효한 거는 검찰에서 한 3천 개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가지를 뻗친 거니까 이게 정말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뭐 그냥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냥 검찰의 기획 수사. 저는 이거를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뭐 타이밍을 그렇게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이거를 무리한 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여기 이 정도까지 육성의 실명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수사 안 하는 게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시장일 때 인천시 대변인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당선 이후에는 당 사무총장을 했고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런 다음에 당 정책의 정책의 상임 부의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그러니까 이 핵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다 송영길 대표가 된 다음에 요직에 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오해인지를 사실은 저는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이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하면 되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뭐 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까? 이 전당대 과정에 예. 살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저 녹취 파일 녹음된 것은 전당대 바로 직전입니다. 예.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전당대 바로 직전에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이 9천만 원 상당의 지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 돈이 봉투에 담겨서 수십 명 의원들과 대의원들한테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가 초박빙으로 그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친문계 대표주자는 이제 홍영표 의원이 예. 당대표 출마를 했고,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지원을 주위에 얻고 나온 게 이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홍영표 의원 사이에 이 전당대회가 결국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0.5%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됩니다. 아주 신승을 한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초박빙의 예. 전당대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전당대 투표가 있기 며칠 전에 돈봉투가 살포가 된 거죠. 절박하면 그렇게 돈봉투를 추정할 수 돌리거든요.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 돈이 단순히 인사치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한 막판 총력전의 일환으로 돈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거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정황상 들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결국 이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이었느냐?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의 0.5%포인트라고 하는 신승의 막판에 기여한 돈봉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돈을 마련한 강내구라고 하는 사람도 송영길 대표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등장하는 이정근 사무국총장,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이 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부터 다 측근으로 있었고,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캠프의 핵심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을 관장했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한 최후의 수단, 카드로서 돈이 뿌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대표로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정당법상이나 정치자금법상에 당대표 선거에서 돈이 오갔을 때 이것들을 묵인하거나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이익했을 경우도 그 사람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파리에 있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내긴 냈습니다만 지금 이런 혐의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도 궁금한데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 일탈을 감시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두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개인 일탈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금 정황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하고 우리 김근식 실장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송영길 당선을 위해서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 일탈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뭐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송영길 당선을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당선 이후 당대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리로서 이제 보답을 받은 건데 이거를 개인 일탈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유무죄는 또 뭐 다퉈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계속 파리에 머무실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뭐 해명을 하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막 계속 파리에 머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자, 그럼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관건인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JTBC 보도에 의하면 이미 그 돈봉투 조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 혐의나 이 재판은 이미 본인의 개인 뇌물수수협의는 이번에 1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발발한 지로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휴대폰이 여러 개가 있고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수를 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3만 개면요. 검찰이 매일 날을 새도 이게 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들여다보고 사건이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건 제외하고 그 관련이 있는 것만 또 추려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이제 범죄 혐의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은 사건의 시작 초기일 수밖에 없고 이 녹취 파일이 계속 또 드러나고 하면서 어디까지 불똥이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죽이 역혀 나오듯이 누구까지 나올지 그리고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분명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이정근 사무총장이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나온 이 금품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다른 분들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노웅래 의원도 사실은 이정근 사무총장의 녹취와 관련된 진술에서 비롯된 금품수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도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진술과 관련된 녹취 파일과 관련된 취업 특혜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저는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퍼질까 자,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 비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정당법에 따르면 건넨 사람, 받는 사람,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 거죠. 예, 뭔데 이제 지시한 거나 이제 권유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뭐 향응 수수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오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지시한 사람이 이제 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은 여기 이 안에서 지시를 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이 대충 돈이 어디로 뿌려져야 된다라고 수요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이성만이나 이제 저기 누구죠 이정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마련해 오는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윤관석 지금 의원이 가장 좀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를 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 뭐 얼마 전달했음 이거를 문자로 보냈으면 그거를 보좌관이 받았다라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검찰이 이제 그거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은 보좌관이 알면은 송 대표가 몰랐겠느냐 뭐 여기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좀 참담한 일입니다. 아까 전에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마지막에 폭로 이런 전당대회 돈살포가 마지막에 폭로된 게 2012년에 이제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박희태
당시 이제 의원이 돈을 뿌렸다라 300만 원이었거든요. 돈봉투를 받았더니 명함이 있더라. 예, 명함이 예. 그래서 돌려줬다. 근데 참 그때도 300만 원이고 지금도 300만 원이고 이게 공정가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없고 참 똑같은 금액이 계속 오가고 있네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2008년하고 2021년이면은 최소한 이 전당대회 시점으로만 봐도 13년이나 흘렀잖아요. 13년이 흘렀는데도 한국 정치는 그대로다. 이게 좀 참담한 거고 이거는 뭐 정파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돈봉투 살포 이런 관행들은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이 자체로 좀 한국 정치에 좀 참담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야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는 거 비꼬았고요.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당내에 10번 이상 연루돼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뿐 아니라 뭐 정의당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검찰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이라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전직 대표까지 만약에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자,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 좀 예.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인하고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재판과 또 기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기획 수사 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판박이로 이번에 또 이성만 의원과 윤가석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면은 이게 정치 탄압, 야당 제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왜곡 조작한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녹음 파일, 이정근 사무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녹음 파일이고요. 녹음 파일은 기술의 문제이고 이건 과학의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겠습니까? 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녹음된 날짜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있지도 않은 같지도 않은 어떤 프레임으로 피해 나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의원들 그리고 전직 당대표까지도 똑같은 식으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정말 객긴 독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정근 사무총장 수사를 하다가 녹취 파일이 나왔고 녹취 파일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고 범죄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직무유기죠. 그걸 검찰이 왜곡 조작해서 뭐 정치 탄압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야당 의원들 인터뷰 많이 했던데요. 대부분 이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요. 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영장이 청구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지는 의원이나 뭐 현역 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이러면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 안에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은 의원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조작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타이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리고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 없을 때 못 믿겠다. 예. 못 믿겠다라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간 뭐 정당인으로서 약간 이제 의례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은 사실 이거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거 말하기조차 꺼려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의원들은. 아니, 왜냐하면은 너무 이 선명하잖아요. 목소리나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게 선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에서 뭐 보호를 하거나 이를테면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저는 민주당이 심각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도 있지만 현직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 바로 그 직전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사람들 뭐 이화영 경제부지사 등등 뭐 보좌관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쌍방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쌍방울과 엮여가지고 지금 다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분들과 지금 관련돼서 지금 너무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쇄신 이런 것들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공천 물갈이나 이런 거에 좀 왜냐하면 여기에 연루되거나 이름이 나온 분들이 공천을 다음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쇄신의 어떤 방아쇠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총선이 뭐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1년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쇄신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볼 수도 지금 있다는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예. 공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명계나 뭐 이쪽에서 가만히 소장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강력한 정치 개혁의 원동력으로 좀 해가지고 좀 또 정면 돌파를 할 가능성. 근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딜레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반기에 뭐 비대위가 나올 수도 있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같이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해체 버금가는 뭐 민주당이 아마 근본적인 황골 탈퇴가 필요할 거예요. 불가피할 겁니다. 저게 수십 명이 연루돼서 나온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 총선인데. 문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당연히 혁신의 요구가 이루어질 거고 혁신의 방아쇠가 당겨져야 되는데 정작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논리로 검찰들이 왜곡 조작한 것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어떻게 당대표가 이걸 혁신의 방아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객긴 독긴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똑같은 논리로 자기의 사법적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검찰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의 의원들이 똑같은 범죄 혐의가 나와도 계속 같은 시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깃발을 들고 혁신을 주장하겠습니까? 쇄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그 2021년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 그리고 친명계가 굉장히 긴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논란이 친명계로까지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친명이라고 묶어서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송영길의 사람들이지 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를 이제 내주고 서울시장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고 지역구 이재명 대표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같은 이제 계파로 이제 사실상 이제 엮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금 궁색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힘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쇄신 요구가 거세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제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쉽지 않아 보이니까 더욱 더 이제 거취에 대한 압박이 뭐 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방탄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을지 당 쇄신의 기회로 삼을지 자,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